우리가 중국 간첩단 사건, 이 성관이의 이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단이 활동을 했고, 이번에 비상계엄 때 미군 특수부대와 그리고 한국의 정보 쪽에서 급습해가지고 이걸 검거했고, 이들 중에 이 대부분을 일본을 거쳐가지고 일본은 미국 하와이에,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있는 모처에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카이데일리가 이것을 한국 쪽에서 지휘한 사람이 노상원 예비역 소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노상원 예비역 소장은 전 국구정보사령관이었습니다. 한미 공동작전에 의한 중국인 간첩단 검거 보도가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스카이데일리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규명운동을 벌여온 장재은 박사와 접견했어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 하는 질문에 맞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장재은 박사가 스카이데일리에 알려왔다고 합니다. 자, 이 스카이데일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한국 측의 책임자 노상원 예비역 소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실명을 쓰지 않았고, 자, 조만간 이 내용들이 다 보도가 될 것이다,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보도와 관련해서 KBS가 보도하는 취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스카이데일리도 함께 보도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노상원 사령관이 경기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연수원 외국인 공동수소에서 계엄군이 진입을 했고, 그리고 중국인 간첩단을 검거한 사실에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에 이 노상원 사령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속이다, 뭐 수첩이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것도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김병주, 윤건영, 그리고 이 박선원, 이런 자들이 그날 당적 관련해서 케이블로 손발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여기 중국 간첩단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서도 그렇게 비켜간 것 아닐까. 그러면서 더욱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악마화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중내 주류 언론들은 대체로 노상원 전 사령관이 무속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서 흠집 내기 보도에 열을 올렸다. 자, 한미 공조 작전에 관한 발언은 거의 입을 통해서 나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박선원, 윤건영이 국회 상임위와 언론들을 통해서 선관위 수원 연수원에서 실종된 직원들, 시원 연수원에서 실종된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중국 간첩단에 관한 노 전 사령관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원 연수원에서 실종된 직원들이라는 게 바로 이게 중국 간첩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언론은 노상원 전 사령관을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을 했고, 그런 계엄을 앞두고 롯데리아 햄버거 체인점 등에서 내란을 모의 실행했다 하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의해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언론들은 자, 롯데리아 앞에서 그래서 이건 비상계엄은 롯데리아 계엄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조롱하듯이 희화화했던 것이 주로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자,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이번 계엄 이후에 보직 해임된 문상호 육군소장 전 사령관의 전임자입니다. 문상호의 전임자. 그러니까 여기도 정보사령관들이 깊숙하게 개입됐다 한 건데, 퇴역 전에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던 정보사 대령급 간부들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도 언론 보도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이 간첩단 사건 보도, 여기에 관한 노 전 사령관의 이번 확인 발언은 그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염두에 두고 비선에서 한국 측 작전 개통에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전 사령관.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염두에 두고 우리 쪽에서는 보직을 맡지 않는 민간인 신분인 어로서 작전에 개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KBS는 15일자 9시 뉴스, 어제죠. 뉴스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당시 문상원 사령관에게 김용현 당시 장관이 전화할 것이라고 말한 뒤에
10분 뒤에 실제 김 장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노 전 사령관의 말을 김 장관의 지시로 이해했다. 이렇게 문상호 사령관의 검찰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 사령관, 노 사령관 이들이 다 그 작업에 관여됐던 인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밤 9시 30분쯤 당시 문상호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밤 10시쯤에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에 인원을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20분 정도 지연될 것이다. 계엄의 구체적인 일정을 깨뚫고 있었다는 취지로 KBS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KBS가 선관위에 투입하고 거기 인원들이 가서 체포하라는 걸 보도하면서, 자, 이게 스카이델리가 그동안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보도를 자제했는데 KBS가 이제 이걸 취재해서 보도를 하니까 전모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밤 10시 24분 3분에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를 낭독했습니다. 자,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아직 정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12월 3일 날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이 한미 공동작전에 의해서 선거원에서 검거됐다,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됐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했고, 이 작전은 신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미 정보당국의 블랙옵스, 자, 이 블랙 요원들이 주축이 된 블랙옵스 작전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작전 참여자들은 중국 국적 간첩단의 소재와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서 수년간 정보 수집과 그리고 추적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이 간첩단이 있었다는 걸 알고 오랫동안 추적을 벌여왔다, 긴밀히 공조해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긴급하게 다시 스카이데일리의 독자들에게 알리는 걸 하는 것을 소개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KBS 보도, 노상원이 알았다는 계엄 시각이라는 KBS 단독 보도는 사실이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